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으로 경주의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입니다. 네. 오늘 그 주식회사 대창 모터스라는 곳하고 경북도 경주시 함께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이철우 경북지사도 직접 참석을 했고, 그래서 경주시 북경주 행정복지센터에서 준하경 시장, 또 이 회사 대표, 또 경주시의회 서울대 의장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주식회사 대창모터스는 2026년까지 이 경주시 안강읍 갑산 농공단지 내에 그 임대 공장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안강읍 일원의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회사가 5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직접 고용인은 15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자동차 이 공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또 1,200여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는 준하경 시장이 2018년 경주시장 선거 때 주요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후보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장 되기 직전에 2018년 6월 달에 그 선거를 한 열흘 앞두고 안강업 소재 그 자동차 부품 한 공장에서 현장 공약 설명회를 열어서 당시 준하경 시장 후보 그 인구 3만 명, 신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이 경주 북부권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전기차 완성차 공장의 경주 유치를 그 경주 북부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투자 양해 각서 체결로 일단 그 4년 만이긴 하지만 이 공약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뗀 그 모양새입니다. 예. 이 전기차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 업무 협약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투자 유치 양해 각서라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뭐 회사가 의지를 밝혔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사업을 떠봐야 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그 전망이 나오는 것은 2019년 3월 달에도 준하영 시장 취임 바로 이듬해잖아요. 예. 그때도 3월 달에 그때는 중국 장수센캉 자동차 그 유한공사라는 곳도 하고 이번에 그 상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다가 결국 그 인수를 하지 못한 그 주식회사 에디슨 모터스 이 양 회사에서 경주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1톤 전기 화물차 전기 화물 자동차 공장 완성차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투자 양해 각서를 당시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행혁 시장 이 중국 회사 또 에디슨 모터스 이 네 개 기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그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 중국 쪽에 뭐 투자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양사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전환경 시장의 핵심 공약 실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그 많이 낳기도 했고 음. 이번에 이제 또다시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 살펴보죠. 경주시가 경주시장에 출마한 박병훈 예비후보의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가해서 논란이 일었네요. 예, 브리핑룸이라는 것은 뭐 시청에서나 또는 뭐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또는 뭐 경주시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 등등이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뭐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용도의 공간인데 예. 이 박병훈 예비후보 측이 그 경주시장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지난 22일 날 이 경주시청 브리핑룸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또 이 사용을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2015년에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이 경주시청 브리핑룸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 사용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하경 시장이 그 정치적 경쟁자 견제 의혹을
그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예.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환희 시장이 그 불허가한 결정에 그 직접 관여했냐 아니냐를 두고 또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또 경주시에서는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들어서 불허했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내부 규정입니다. 무슨 뭐 시의회 조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예. 경시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치적 성격이나 선거, 개인의 치적, 뭐 영리 목적 등등에 대해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경주시에서는 2015년 이 규정을 만든 이후에 또 그 2016년 뭐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가까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이 브리핑룸 이 규정을 들어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이번에 그 박병훈 예비후보의 그 사용을 제한했다라는 거 설명을 하지만 이건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 실제로 전환경 경주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인 2017년 12월 18일 날 이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이 경주시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예. 그 후에 뭐 예비후보 때 또 국회의원 때 여러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번 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출마 회견을 위한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 배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예. 이른바 준하경 시장의 내로남불 논란도 일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병훈 예비후보 측에서는 본인도 후보 시절에 다 사용을 해놓고 지금 와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2018년이나 2020년 뭐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브리핑룸 사용을 한 것은 또 경주시가 제공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담당 부서의 정기적인 인사 등으로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발생한 일일 뿐, 그 전화경 시장하고는 그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예. 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또 얼마만큼 그 많은 시민들은 이런 설명 자체가 오히려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뭐 이런 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이 박병훈 예비후보의 브리핑룸 사용 불허에 대해서 준하경 시장의 결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병훈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처음에 이 사용 허가를 내려갔을 때 내부 규정을 들어서 불허가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전화경 시장께 보고도 했고 시장도 이건 안 된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본인에게 전화 통화로 그 담당 부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이걸 전화경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몰랐을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자 그 경주시 공보 담당 부서 그 관계자나 또 전환경 시장까지도 24일 경기 포커스 취재에 대해서 이건 뭐 전혀 전환경 시장은 본인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담당 팀장도 시장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고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다시 그 대구 매일신문이 이런 논란을 보도를 하면서 전환경 시장은 사전에 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전혀 몰랐지만 전후 사정을 보고받은 다음에는 이 해당 후보 측이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박병훈 후보 측은 그 28일 오히려 그 공개 질문을 하면서 이건 몰랐다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또 캠프 누구에게 이렇게 사용을 허가했냐, 캠프 누구도 이런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는 규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사용해도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일관성이 없다는 행정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박병훈 후보 측 누구도 시청 브리핑룸 사용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누구에게 도대체 통보를 했냐. 그리고 아까도 주장했다시피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니까 정치인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 뭐 이러면서 실제 이제 박병훈 예비후보 측에서는 28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결국은 옛날 경주의 광장에서 열었거든요. 예. 그때 기자회견에서는 그 전화경 시장이 이 결정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은 추후에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경 시장 또 경주시가 일절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은 데다가 박병훈 예비 후보도 일단 공개 질문 이외에는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일단은 이 진실 공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가 되고 또 후보의 뭐 도덕성 문제나 진실성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나올 때는 이게 또 언제든지 선거전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운영 규정 내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요? 예,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브리핑룸 이용 대상에서 경기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바로 아래 조항에서는 선거나 정치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정당의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기 네. 때문에 이 내부 규정조차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자체장, 경주시장이 경주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또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는 정치인인데다가 동시에 행정가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런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이 공간이 그러면 과연 경주시청의 것이냐 아니면 경주 시민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까지 토론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더 이 경주시청 브리핑룸 이용 이 규정 자체는 좀 근본적으로 떠들고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경시 내부 운영 규정도 형식적으로는 신고제로 해놓고도 그 사용의 권한 판단을 전적으로 경시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건 어떤 주민 자체의 시대적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리핑룸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에 선거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북도 내에 보면 포항시나 구미시 뭐 상당수 지자체 브리핑룸 각급 선거 출마자들 기자회견이 아주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또 일부 지자체는 경주시처럼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는 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어떤 기준 정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